휴가철인데 다들 휴가 가고 우리 여기서 공부하는 게 억울해서 그래요? 물론 저도 이제 이번 주 대부분 다 쉬는데 대전은 또 안 쉰다고 해서 저는 쉴 수가 없어. 한쪽에서 다 쉰다고 했는데 이쪽은 또 안 쉬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다 깨집니다. 그게. 그래서 이 휴가는 요즘같이 뭐 건 40도에 육박하는 더위 속에서 어디 나가봐야 그렇게 시원한 데 없어요. 강의실이 제일 좋은 여기 휴가를 보낼 수 있는 곳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등기 나간다 했는데 이제 등기법은 조금 사람들이 좀 어려워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민법 공부가 좀 어느 정도 돼 가기 때문에 좀 보완이 되고 물론 등기법 나름대로 이 문제들이 있어요. 민법과 다른 차원의 문제가 있는데 그래도 민법 공부하면 베이스가 돼 있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자, 여러분들 문제집은 100페이지 정도 펴놓으시고 그다음 여러분 강의 노트를 이제 중심으로 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편제도 이렇게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요약 설명해주고 내용 들어갈 거니까요. 시내가 조용해 보니까 다들 어디 빠져나갔나 봐. 다른 지난번까지 시청 주차장이면 꽉 찼는데 오늘은 어쩌니 텅텅 비어가지고 아주 여유롭게 들어오다녔습니다. 평상시 이랬으면 좋겠어요. 평상시. 자, 이제 등기법 앞에 거기서 이제 여러분 알아둬야 할 것이 이제 6조 1항량 등기의 접수 시기, 요 접수 시기, 그다음에 등기 효력 발생 시기, 이건 반드시 알아둬야 된다 했죠. 자, 효력 발생 시기와 접수 시기 문제에서 접수 시기는 언제라고? 신청 정보와 전산 정보 처리 조직에 저장이 되면 접수된 거로 본다. 방문 신청하든 전자 신청은 똑같아요. 저장된 때 접수된 거로 본다. 이 내용 꼭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효력 발생 시기는 등기를 마치면 언제 효력이 생긴다 했죠? 접수한 때 효력이 생긴다. 접수한 때. 따라서 자, 효력 발생 시기를 이렇게 얘기되죠. 등기 효력 발생 시기는 등기를 마치면 접수한 때 효력이 생기므로 그 접수한 때라 함은 신청 정보가 전산 정보 처리 주에 저장된 때를 말한다는 거예요. 그럼 효력 발생 시기는 신청 정보와 전산 정보 처리 조직에 저장된 때 효력이 생긴다. 그럼 맞죠? 같은 말이니까. 이거를 하나로 한 문장으로 묶으면 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6조 1항 2항 내용 이거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강의 노트 4페이지에 있는 그 내용 간단하게 제가 점검하고 거기 등기 접수 시기, 효력 발생 시기 그 정도는 좀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지금 뭐 용어 정의 너무 생소하니까 저 너무 좀 구태하죠. 여러분들 용어를 지금 얘기한다는 것 자체도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시험에서도 굳이 뭐 언급할 가치가 별로 없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등기 특징 얘기할 때 등기부 편성할 때 어떻게 만든다 했죠? 부동산 하나마다 등기부 몇 개? 하나씩. 그걸 뭐라고 했어요? 물적 편성주의. 여기서 물적 편성주의를 취하겠다. 여기에 대한 예외가 있을까 없을까? 물적 편성주의. 없습니다. 물적이라는 것은 인적 편성주의나 연대적 편성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물적 편성주의를 취하고 있고 이것은 부동산 하나마다 등기부 하나씩. 1부동산 1등기류의 원칙. 그러나 이게 집합건물, 구분 건물에 가면 1동 전부에 대해서 1등기기록을 사용한다 했어요. 그 다음에 신청 단계에서 직접 등기소에 찾아가는 방법을 방문 신청, 그 다음에 인터넷을 통해서 신청하는 것, 즉 직접 출소하는 방법이죠.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 하는 것을 뭐라 했죠? 전자신청 방법. 이렇게 신청 방법을 볼 때 이 두 가지가 병렬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것을 선택하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것은 원칙 예외가 따로 없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신청을 이건 원칙이라고 합니다. 공동신청을 원칙으로 하고 상대방이 없거나 진정성이 보장이 안 되거나 보장이 되거나 또는 법률 특별 규정이 있을 때는 단독 신청의 특례들이 여러 가지 있다 했죠. 이건 예외적인 현상으로 보겠다. 그래서 공동 신청 원칙, 단독 신청 예외 이런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다음에 신청하면 등기관 심사한다 했지. 심사할 때는 어떻게 한다 했어요? 형식적 심사주의. 지적과 반대로 간다 했죠. 형식적 심사주의를 취하고 있다. 이 얘기는 등기관은
절차적 적법성만 심사하지 실체 관계를 따져보지 않는다. 여기 주의할 것은 과거에는 구분 건물 요건, 여기 요 구분 건물의 요건이 되는지 요건을 등기관이 심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으나 이것도 없어졌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거 없어진 겁니다. 구주상, 이용상 독립성 여부를 심사할 권한 자체가 없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등기를 믿고 등기를 하게 되면 이제 물권 변동이 생기는데 물권 변동에 대해서는 우리는 독일법을 개수했다 했지. 이걸 뭐라고? 독법주의. 다른 말로 성립요건주의. 다른 말로 뭐라고 했어요? 이걸 형식주의. 다 똑같은 말들입니다. 이것이 우리 물권 변동에 대한 태도. 그래서 이건 독법주의 대응되는 개념이 프랑스법 불법주의, 성립요건주의 대응되는 개념이 뭐라고 했어요? 대항요건주의, 형식주의와 대응되는 개념이 의사주의. 우리 이것을 취하고 있지 않고 이렇게 독일법을 계수해서 성립요건주의,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 등기를 믿고 거래하면 그 신뢰를 보호해주느냐,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했죠? 공신력 문제. 공신력이 있다 없다? 없다. 부정된다. 얼만큼 부정된다 했지? 100% 부정한다. 이 얘기는 뭐가 없다? 예외가 없다. 이 예를 꼭 기억하라고 했죠? 예외가 없다. 그러면 등기를 믿고 거래했을 때 우리 법 제도에서는 선의 제3자를 보호하는 제도가 있는데 이 선의 제3자 보호 제도에 의해서 제3자가 보호받는 것은 공신력 부정이 된 예외다 아니다? 이건 예외가 아니라 했지. 그럼 뭐라고 했어? 이건 민법상 자 선의 제3자 보호를 위한 특별 규정일 뿐이지 예외가 아니다. 요 말을 이해를 잘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등기를 믿고 거래했다가 이게 손해를 입은 사람이 있으면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 책임주의를 이거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 국가배상 책임주의에 대해서는 이것은 부동산 등기법에는 규정이 없고 어디에 있는 것이다? 국가배상법 제2조 국가배상법에 규정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공무원한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배상하고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을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등기 특징에 관련된 것이고 이 문제점 얘기할 땐 여기서 어떤 걸 얘기했어요? 문제점은 우리가 제일 큰 문제점이자 특징이 뭐냐? 공시방법이 이원화됐어. 이건 지적에서 계속 얘기했죠? 공시방법이 이원화되어 있다. 그래서 어떻게 공시한다 했지? 공시는 먼저 자 우리 소관청에 가면 뭐가 있어요? 여기 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에서 배웠고 등기 오면 건축물 대장도 있어요. 그 다음에 등기소에 가면 뭐가 있다? 여기 등기부. 이렇게 부동산을 하는데 공시방법 이원화 즉 대장이 한번 뭐 한다고 했지? 여기서 먼저 선 등록을 해주고 그 다음에 후에 뭐하는 절차? 등기하는 절차로 이어지더라. 등기와 등록 이렇게 두 가지 등록 절차, 등기 절차 이원화됐다 했죠? 그래서 대장에는 자 사실관계를 먼저 등록하고 권리관계 중에 소유자가 누구인가 이것을 먼저 등록합니다. 등기부 표지부에 가도 사실관계인 부동산 표시가 들어가 있고 갑구나 을구에는 권리관계가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은 동일 부동산을 전제로 즉 한 일동의 건물이나 일필 토지를 상대로 자 토지든 건물이든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대장에 먼저 등록이 돼야 되고 등기부에 등기하는 절차로 이어진다. 이걸 뭐라고? 이원적 공시방법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등록을 할 때는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 해서 등록할 때는 자 대장에는 자 이 둘 중에서 어디 사실관계인 부동산 표시에 중점을 두고 공시하는 것이고 등기부에는 권리관계 소유자 누구인가 이 권리관계에 중점을 두고 공시한다고 했어요. 양장 상호 일치해야 된다. 그렇지만 자 서로 다른 기관에서 다른 공무원들이 다른 장부에 관리하다 보니까 서로 시간적으로 안 맞을 수도 있고 불일치할 수 있는 사유가 생긴다. 이럴 때 어떻게 정리한다고 했어요? 사실관계한 대장 기준 어딜 바꾸고 등기부를 바꿔서 이때 뭐라고 했죠? 이거를 부동산 변경 등기 표시 변경 등기를 통해서 일치시켜주면 되고 권리관계는 어디 기준? 여기가 기준이니까 등기부 기준 어디를 바꿔야 돼? 이쪽 대장을 바꿔서 여기를 바꿀 때 이걸 뭐라고 했어요? 소유자 표시 변경 등록을 통해서 이거 일치시켜주면 되겠다라고 했죠. 자 이런 이원적 공시방법 내용을 잘 원리를 알고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일치했을 때 다음부터 어떤 변동이 생기면 이게 고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부동산 표시도 계속적으로 바뀌는 것이고 소유자도 바뀔 수 있는 거예요. 부동산 표시가 바뀌었다면 뭐부터 바꾸는 거야? 기준부터. 소유자가 바뀌었다면 뭐부터 바꾸는 거야? 기준부터. 그러니까 소유자가 변경될 때는 어디 가야 돼? 등기소에 가서 기준 이걸 바꿔야 돼. 소유자가 일치했는데 자 여기를 바꾸려면 등기법상 소유권 이전 등기라는 겁니다. 이전 등기. 이전 등기하면 등기 끝나면 지체 없이 등기 완료 통지를 해주고 완료 통지. 이에 따라 대장소관청에서 요 대장상 소유자를 뭐한다? 변경 등록해 주죠. 지적에서 뭘 배웠죠? 소유자 정리 절차. 이때 소유자 정리 결의서를 작성한 다음에 소유자를 바꿔줘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다음 사실관계 바뀔 때 지적에서 뭘 배웠어요? 여기 토지 이동. 토지 이동이니까 기준이 토지 이동이니까 토지 이동에 따라 지적 정리하고 등기부 바꾸는 절차가 뭐야? 등기 촉탁 절차 다 배웠잖아요. 자, 똑같은 원리로 움직이는 거예요. 사실관계는 자 부동산 표시는 대장 기준으로 판단하고 권리관계는 등기부 기준 판단한다.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이 원리 공시방법이 이원화됐다. 이게 특징이면서 동시에 보다 문제점이다. 어떤 문제점? 상호 불일치 모순 저촉될 수가 있다. 이때 어떻게 이걸 해결하느냐 이 문제를 다 얘기해 줬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등기소에 가면 또 등기부도 사실 또 이원화됐어. 어떻게?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가 따로따로 있더라. 이게 이제 특징이자 문제점이죠. 자, 왜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 따로 돼 있다 했지? 이건 부동산 자체가 토지와 건물 별개의 부동산을 보기 때문에 등기부도 따로따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 이원화됐는데 여기에 대한 예외가 있느냐? 토지 등 건물 등기부 하나로 만들 수가 있을까 이거? 일체로? 어디서? 구분 건물에 가면 뭐가 있다 했지? 대지권 등기. 그래서 여러분들이 등기부 이원화 문제는 예외가 있습니다만 공시방법 이원화 문제는 예외가 없다. 대장과 등기부를 따로따로 공시하는 거. 이건 등기소를 없애기 전에는 이걸 한 기관에서 같이 관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등기부는 어떻게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와 별개의 부동산이지만 여러분들 아파트 같은 거 거래할 때는 건물 사고 팔면 거기에 토지도 다 따라다니는 거예요. 일체화됐기 때문에. 일체. 하나 취급해. 그래서 그럼 대지권 등기 다 얘기했던 거예요. 이런 거. 요 내용을 이해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가장 가벼운 문제부터 한번 보기로 하죠. 자, 100페이지의 1번 문제 보세요. 자, 우리나라 등기제도 및 등기법 내용에 관한 설명 좀 틀린 거. 자, 1번 지문. 등기 신청은 신청 정보가 전산정보 처리중에 저장된 때 접수된 거로 보며 6조 제1항 이거 그대로 옮겨놓은 겁니다.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효력 발생 시기 접수한 때. 그대로 기억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최근 기출문제 중에 이걸 한 문장으로 해서 효력 발생 시기는 신청 정보가 저장될 때 효력이 생긴다라고 해도 똑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 구분 건물 표시에 관한 등기관의 실질적 심사권을 폐지하고 등기 신청이 절차적 형식적 하자만 심사는 형식적 심사주를 채택하고 있다. 여기 심사 방법에서 우리 지적과 달리 형식적 심사. 그래서 구분 건물 요건 심사제도 이걸 다 폐지했다. 없앴다 했어요. 그 다음 등기 신청 방법은 신청인 또는 대리인 등기 직접 출석해서 이게 바로 방문 신청 출석해서 한 방문 신청 방법과 그 다음에 이걸 제출하는 방법과 전산정보 처리를 이용해서 전자적 신청 방법, 전자 신청 방법을 이렇게 병렬적으로 이건 병렬적이라는 것은 둘 중에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원칙 예외 이런 말을 안 쓰는 겁니다. 그다음 4번 법률 행위로 인한 경우 등기와 물권 변동과의 관계에 관해서 우리가 여기서 물권 변동 뭐라고 했어요? 독일법을 개설했다고 했어요? 이게 뭐라고? 성립요건주의, 형식주의. 자, 이 성립요건주의라는 것은 물권 행위만 가지고는 물권 변동이 생기지 않고 누구든지 이 물권 변동으로 인한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 변동 관계를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도록 공시 방법을 갖춰놔야 된다. 부동산에 대한 공시 방법은 등기. 이걸 갖췄을 때 비로소 뭐가 생긴다? 물권 변동의 효력이 생기더라. 그래서 이런 공시 방법까지가 여기까지가 뭐라는 거야? 이게 물권 변동이 일으키기 위한 성립 요건이다. 그리고 이런 등기라는 형식을 구비해야만 물권 변동이 생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성립 요건주의, 형식주의. 이건 독일법을 개수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래서 4번은 이렇게 형식주의를 설명한 것이고
그다음 5번 민법상 선의 제3자 보호제도를 두어 공신력 부정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여기서 선의 제3자 보호되지만 이건 공신력 부정에 대한 예외가 아니라 민법상 제3자 보호를 위한 특별 규정일 뿐이다. 공신력 부정은 100% 부정하기 때문에 뭐가 없다? 예외가 없다겠죠. 요 말을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1번에 5번이 잘못된 내용이에요. 그다음 2번 문제. 등기부와 대장관계, 이원적 공시방법, 이 문제를 잘 알아둬야 됩니다. 대장관계. 자,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되면, 자, 이 소유권 이전 등기가 끝났다. 그럼 여기서 권리관계에서 소유자가 바뀌었다는 거. 이렇게 소유자가 바뀌었으면 어떻게 한다? 대장과 불이치 문제 생기기 때문에 지체 없이 등기법상 대장소관청에 통지를 해야 돼. 지체 없이 통지해 줘야 됩니다. 그 다음 2번 건물 구주가 바뀌었네. 건물 구주분은 여기서 어떤 거죠? 사실관계, 물적 현황, 이게 바뀌었어. 그럼 건축물 대장상 대장을 먼저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구주가 변경된 경우, 자, 먼저 구주가 바뀌어서 뭐부터 바꾼다? 대장부터 바꿔야 돼. 근데 부동산 등기법에 오면 또 뭐가 있다? 이원적 공시방법 하에서 부동산 표에 서로 안 맞으면 안 되기 때문에 등기부상 여기 표제부, 사실관계 표제부에 기록하는 거죠. 여기 사실관계 등기부 어디에? 표제부에 있어. 표제부의 등기에 대해서는 의무가 있어요. 1개월 이내 변경 등기를 신청해야 될 의무가 있다. 의무. 이것은 왜 의무를 부과했느냐? 이원적 공시방법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의무가 있어도 위반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과태료는 없었다. 토지는 원래부터 없었던 거고 등기 촉탁제도 때문에 작년부터 건물에 대해서도 과태료가 없어졌다. 둘 다 과태료가 없었습니다. 의무는 있지만 둘 다 뭐가 없다고? 과태료는 없다. 작년부터 건물에 대한 과태료도 없애버려서 폐지했습니다. 그 두 가지 같이 알아두시고, 그 다음 3번 등기부와 대장상 부동산 표시가 불일치한 경우, 자, 등기부와 대장상 부동산 표시가 안 맞아. 그럼 어떤 거? 사실관계가 안 맞아. 그럼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대장 기준 어디를 바꿔? 등기부를 바꿔야 돼. 대장을 기준으로, 대장을 기출해서 어디를 바꾼다고? 등기부, 여기를 바꿔야 돼. 무슨 등기?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를 통해서 일치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3번 지문처럼 부동산 표시는 사실관계이므로 요게 불일치할 때 소유자는 어디를 기초로 한다? 대장을 기초로. 어디를 바꿔야 돼? 등기부상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일치하기 때문에 다른 등기할 수 각하사유에 들어가 있죠. 29조 11호에 각하사유가 됩니다. 그 다음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시 대장 등본, 즉 부동산 표시를 증명하는 정보가 뭐냐? 대장이에요. 대장 등본을 반드시 내야 되고, 그 다음 등기부와 대장상 소유자 표시가 안 맞는다. 이건 권리관계니까 어디가 기준이다? 등기부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소유자는 등기부를 기초로 대장상 소유자 표시 변경 등록을 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셨죠? 이 내용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많이 응용되는 문제예요. 자, 이거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표제부의 등기 전부 다 1개월 의무가 있다. 작년에도 이거 나왔지? 표제부 1개월. 그리고 작년 어떤 의무 중에 지체 없이, 이걸 물어. 지체 없이 이걸 물어봤어요. 등기법상 지체 없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일단은 부동산 표시 표제부에 가면 다 1개월이니까 표제부를 지체 없이 하면 안 돼요. 여기 1개월. 등기부 표제부. 지목이 바뀌었어. 그러면 며칠 내 변경 등에 지목 변경? 며칠 내? 지목 변경 며칠? 지목 변경이 생겼어.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변경의 의무가 있어 없어? 예? 2주 만에 왔더니 저를 잊어버리셨나? 다 생각이 안 나죠? 지목이 바뀌었어요. 그럼 며칠 이내 신청해야 돼? 예? 아이, 소리 내서 해봐 좀. 소리 내서 좀 얘기해 보세요. 며칠? 예? 아무도 대답 안 하셔. 너무 기초적인 질문이라서 우리를 무시하는. 예? 며칠? 그럼 여기 젊은 친구 둘이 맨 뒤에 여기 며칠? 젊은 친구, 예? 예? 며칠? 15일. 이야, 그래도 뭐라도 한번 질러는 봤으니까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주의해야 돼요. 이게 왜냐면 자 지목 변경이 생겼다면 이거를 요 지적에서 여기 요 이쪽을 여기 우리가 배운 이 지적 파트 지적 여기 대장 요 지적에서는 요 지목 변경이 뭐냐 토지 이동 사유야. 토지 이동. 토지 이동에서 일반적 이동 사유 의무가 있는 거 일반 이동 사유 요 대부분 의무가 있으면 60일 등록 말소만 90일 하겠죠. 지목 변경은 60일에 신청한다. 이건 어디서 배웠어? 지적에서 배웠지요. 지적에서 토지 이동에서 즉 여기 서구청에 가서 내 지목 변경 신청하려고 그래. 사유 발생일로부터 며칠? 60일 내에 신청해야 될 의무가 있어. 위반해도 과태는 없지만. 근데 부동산 등기 여기 대전지방법원 등기과에 가서 이제 등기를 하려고 그래. 지목이 바뀌었으면 표지앱에서 지목을 바꿔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다시 한번 요거 잠깐만. 지목이 바뀌었으면 지적에서는 대장상 지목을 바꿔야 되고 등기부에 가면 어디서 요 표지부 사실관계인 표지앱에서 지목을 바꿔야 돼. 그럼 표지앱에서 바꾸는 게 뭐라고?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를 해줘야 돼. 몇 개월? 1개월 이내. 지적에서는 의무가 있으면 지목 변경 신청 며칠? 60일 이내. 부동산 등기에서는 지목 변경이 생겼으면 변경 등기를 며칠 이내? 1개월 이내. 이걸 착각하면 안 돼요. 알았어요? 잘 했습니다. 이제 아니라는 거 알았죠? 그러니까 얘기했으니까 이거 나오면 이제 나는 안 틀려. 분명히 내가 수업 시간에 10분 있다 찔러봤지만 틀렸어.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반드시 맞을 겁니다. 그러니까 틀려도 좋으니까 얘기해야 그래야 이제 기억이 남지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요걸 구별해야 돼. 지목 바뀌었다 하면 지적에서 대장상 의무를 물어봤으면 60일 내. 부동산 등기 의무를 물어봤다면 1개월 이내 이렇게 얘기되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그 내용 그래서 요 중요한 내용이니까 이 두 가지 문제 잘 알아두시고 이제 저 두 문제만 보면 요 제도는 다 됐어요. 그다음 여러분들 이제 강의 노트에서는 6페이지 이하를 보면 이제 등기 분류가 나와. 여러분들 전체적으로 간략하게 볼 수 있는 것은 강의 노트가 제일 정리 잘 됐어요. 전체적인 내용을 핵심적인 내용을 딱딱 정리해서 그 내용만 딱 정리하면 거의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여기 벗어난 문제는 조금 세부적인 거 이런 건 약간만 기록해 놓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등기를 분류할 때 이건 등기를 분류한다는 것은 등기 종류를 얘기하는 거예요. 종류 어떤 등기가 있느냐 이걸 알려면 나눠봐야 알겠다. 나누려면 뭐가 있으냐 기준을 제시해라. 기준에 따라 여러 가지 종류가 나와. 그래서 대상 내지 기능에 따른 분류 이것은 사시등기와 권리등기 이렇게 나누죠. 사시등기와 권리등기 사시등기와 권리등기 등기 표지에 하는 등기 갑골구에 하는 등기.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에 따른 분류 이게 시험에 많이 나오는 이 내용에 따른 분류하고 세 번째 형식 내지 방법에 따른 분류 요것이 이제 시험에서 자주 물어보는 거예요. 두 가지가. 그 다음에 네 번째 효력에 의한 분류 이건 별로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내용에 따른 분류는 새로운 내용을 처음으로 등기부에 기록하는 걸 뭐라고 했냐면 기입등기라고 해요. 기입등기. 요 기입등기 세 가지 기억해야 있죠. 자, 설정등기라든가 각 소유권 보존 등기나 각종의 이전 등기 이렇게 설정, 보존, 이전 등기를 우리가 기입 등기라고 그래요. 나머지는 기입 등기를 하고 나서 등기와 실체 관계와 불일치할 때 이것을 일치시키기 위한 등기인데 여기에 어떤 등기가 있어요? 변경 등기와 경정 등기가 있는데 차이점은 변경 등기는 등기와 실체 관계가 일부가 불일치한다. 일부가 불일치한 등기는 변경과 경정 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변경 등기는 그 원인이 후발적 사유로 일부 불일치, 경정 등기는 원시적 사유로 일부 불일치. 차고나 유로 이런 문제를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전부가 안 맞는다. 전부 불일치. 전부 불일치 문제는 이제 말소 등기. 그 다음에 멸실 등기 이 두 가지가 문제된다. 말소 등기는 등기 내지 등기상, 등기부에 기록된 내용의 전부가 부족한 거예요. 그 다음 멸실 등기는 부동산이 전부 물리적으로 소멸했습니다. 부동산이 없어졌어. 부동산이 전소됐거나 전부 철거했을 때 이런 경우 건물을 전부 철거했다 이런 건 다 멸실 등기해야 돼. 그 다음에 전부 또는 일부 이렇게 전부 또는 일부가 불일치한다. 이런 문제 나오면 이것은 회복 등기인데 회복 등기가 두 가지가 있었어요. 원래는 말소 회복 등기 문제하고 멸실 회복 등기 문제 있는데 이 멸실 회복 등기는
더 이상 문제일 게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멸실복등인 등기부의 전부일부가 물리적으로 멸실됐을 때인데 지금은 등기부 부분 자료라는 게 있어요. 등기부 부분 자료. 이 등기부 부분 자료 등기를 마치면 무조건 복제를 하나 해놓는 거예요. 백업 파일을 만들어서 등기부가 전산 등기부가 파손되거나 멸실됐을 때 복구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 놓기 때문에 이 멸실복등기는 의미 없어졌고 남은 것은 말소회복등기만 문제된다. 말소회복등기는 자, 이건 말소등기와 서로 반대 관계. 즉 말소등기는 등기상의 전부가 부적법할 때 하는 등기인데 이 말소회복등기는 자, 말소회복등기는 결국 뭐냐? 말소회복등기란 말 쓰면 이것은 등기상, 즉 등기 내용, 기록된 내용 이것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잘못 말소해서 부적법하게 말소됐으면 말소 전 상태로 돌려놓기 위한 등기다. 이것을 말소회복등기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게 전부 다 무슨 분류라고? 내용에 따른 분류. 내용에 따른 분류. 알았죠? 내용에 따른 분류. 그 다음에 형식 내지 방법에 따른 분류는 자, 이것은 간단하지만 강론에서도 나오지만 여기서 다 정리한다 했지? 자, 자기 독립된 번호가 있다. 이걸 주등기, 독립등기. 다른 말로 독립등기를 주등기라고 그래. 독립된 번호를 가지고 있어. 부기등기는 자기 독립된 번호가 없고 주등기에 가지번호를 붙였다. 또는 부기등기에 또 가지번호를 붙였다. 이런 표현을 쓴다 했지? 그래서 주등기가 원칙은 예외적인 거예요. 그런데 등기에서 어떤 경우는 항상 주등기만 되고 이게 안 되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는 항상 부기등기를 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는 주등기를 할 때도 있고 경우에 따라 부기등기 할 때도 있어요. 이렇게 다양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요 내용을 알아야 되는데 시험에서 나오는 것은 원칙보다는 요 예외적인 걸 잘 물어봅니다. 예외적인 거. 부기등기. 그래서 항상 부기등기로 하는 거 뭐가 있다 했지? 환매, 특약. 환매, 즉 특약상은 전부 다 부기등기입니다. 권리소멸 약정에 관한 특약, 공유물 불분할 특약. 요 특약은 법률에 의해서 특별히 등기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사항에 대해서만 할 수 있는 건데 이건 항상 부기등기입니다. 그 다음에 권리질권 설정, 권리질권 설정 등기라든가 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 이전, 저당권 이전이나 전세권 이전이나 이런 것들이 다 부기등기로 하고 등기 명인 표시 변경, 즉 등기 명의자 표시 변경이라는 건 주소 이전이나 이름 개명 같은 등기 명인 표시 변경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표시만 바뀌었기 때문에 항상 부기등록밖에 안 해요. 그리고 요 둘 다 가능한 거 요거 5가지 기억하라 했지? 5가지? 어떤 게 있다고 했어? 제일 많이 나온 거 둘 다 가능한 거. 둘 다 가능한 게 뭐가 있다고 했죠? 첫째 제일 많이 나온 게 뭐예요? 권리 변경. 변경 등기 중에 권리 변경이나 권리 경정. 변경과 경정 같이 따라갑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은 일부를 친 똑같고 후발적이냐 원시적이냐 이 차이밖에 없어. 권리 변경이나 경정 등기는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있느냐에 따라서 승낙서 있으면 부기등기 없으면 주등기. 이거 시험 문제 아주 자주 나옵니다. 이거 이해관계인 승낙서 유무에 따라서 두 번째가 저당권 설정. 요 저당권 설정은 자 근저당도 마찬가지예요. 대상이 소유권을 목적으로 했으면 주등기, 지상권, 전세권 목적의 저당권은 부기등기로 한다. 이렇게 얘기했고 세 번째가 말소회복등기. 요 말소회복등기는 무엇에 따라 달라진다? 전부 회복이냐 일부 회복이냐에 따라서 전부 말소회복이면 주등기, 일부 말소회복이면 부기등기. 나머지 다 가짜들. 뭐야 이게? 처분 제한 등기, 가압류나 가처분. 가압류나 처분금지 가처분. 이 두 가지를 특히 뭐라고 한다? 처분 제한 등기. 이 처분 제한 등기는 어떻게 한다 했죠? 이거는 대상이 소유권을 목적으로 했다. 주등기.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했다. 부기등기. 예를 들어서 소유권 가압류 주등기. 소유권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 주등기. 전세권 가압류 부기등기. 지상권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 부기등기.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가짜 또 있죠. 이거 가등기. 이 가등기는 스스로 이건 임시적인 거라 했죠. 스스로 형식을 결정 못한다. 그러면 독립 요소 즉 이거는 종속 변수에 불과한 거야. 독립 변수는 뭐냐? 본등기야. 본등기가 뭐냐에 따라서 본등기가 주등기로 할 거면 가등기도 뭘 한다? 주등기로 하면 되고
본등기가 부기등기로 할 거면 가등기도 부기등기로 하면 된다. 그래서 요 가등기는 본등기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자, 이렇게 둘 다 가능한 거 요 정도를 정리하고 있어야 시험 문제에서 답을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요 정도만 정리하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요 두 가지가 시험 내용에 따른 분류, 형식에 따른 분류가 그나마 여기서 여러분 신경 쓸 것이고, 효력을 이해한 분류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물권 변동이 효력이 생기는 것을 우리가 종국 등기다 이렇게 얘기하고, 물권 변동이 없는 것을 예비 등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예비 등기 속에 현재 가등기만 남아 있다고 했어요. 가등기는 장차하게 될 본등기 순위를 미리 보전하는 효력이 있다. 즉 물권 변동은 안 생기고 가등기는 순위 보전적 효력만 있다. 또 처분 금지 효력도 없고. 그래서 가등기 주의해지고, 또 가등기가 어떻게 이용된다? 변칙적으로 이걸 뭐라고 한다? 담보가등기. 이 담보가등기는 원래 가등기 효력에다가 담보 기능을 추가시켰다는 거예요. 담보 기능 추가. 그러면 담보란 건 뭐냐? 저당권과 같은 기능을 추가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담보 채권이 변제가 안 되면 저당권처럼 경매 청구하고, 그 다음에 매각대금에서 우선 변제 받고, 채무자 파산하면 별채권을 행사해서 자기 채권이 만족을 얻을 수 있다. 이게 담보가등기 특징. 자, 이런 내용들이 이 분류에서 종류에서 나오는 건데, 특히 시험 문제에서 이 두 가지가 제일 문제가 되더라. 이 두 가지. 물론 이 가등기는 강론에서 더 중요합니다. 다 자세히 나온다. 이거는 여기 앞쪽에서는 이 두 가지가 문제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102페이지 들어와서 3번 문제 한번 보세요. 102페이지에 3번. 자, 부동산 등기에 관한 설명 틀린 거. 현행 등기법상 예고 등기지는 폐지되었고, 다만 부칙의 그 말소에 관한 경과 규정만 남아 있습니다. 그다음 2번. 현행 부동산 등기법에는 멸실회복 등기에 관한 규정이 없으며 등기부의 전부 일부가 손상된 경우 전산 운영 책임과는 등기부 부분 자료에 의해서 그 등기부를 복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 얘기했죠. 이거 멸실회복 등기, 요거 멸실회복 등기는 등기부 부분자로 복구하기 때문에 의미 없어졌고, 요 말소회복 등기만이 문제가 된다 이렇게 얘기해 준 거예요. 그다음 3번. 권리 경정 등기를 할 때 등기상 이해관계는 제3자가 있으면 그 제3자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 자, 요걸 주의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보세요. 권리 변경 경정 등기는 권리에 대한 변경 경정은 같이 따라갑니다. 권리. 알았어요? 권리에 대한 변경이나 권리 경정 같아. 이해관계 승낙사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있으면 부등기, 없으면 주등기. 이 얘기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강론에서 얘기한 걸 한번 복습해 봅니다. 등기상 이해관계인한 무엇을 이해관계인이라고 했죠? 등기상 이해관계인 무엇을 이해관계 나오지? 여기 왜 짝꿍 안 나오셨어? 그래요? 걱정되네. 어디 여름에 감기 허리가 아프셔서 그건 쉽게 금방 나을 건 아닌데. 여기서 이해관계인은 요런 개념인데, 이익도 되고 손해된다 이런 개념이지만, 부동산 등기법상 이해관계인은 무슨 얘기냐? 요 이익이 되는 건 중시하지 않아요. 손해되는 것만. 알았어요? 그래서 이해관계인이 되려면 요건을 갖춰야 돼. 어떤 요건을 갖추라고 했어요? 세 가지 요건. 등기부에 나와 있어야 된다. 두 번째, 양립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 세 번째, 당해 등기를 함으로써 손해를 볼 우려가 있다. 요 세 가지 요건을 갖춘 자를 뭐라고 한다? 등기상 이해관계인. 등기상 이해관계인. 이건 여러 번 해줬잖아요. 이제 기억나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A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자, B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줬다. 그러면 등기부에 자, 갑구에는 소유자 하나만 있을 것이고 을구에 여기에 저당권이 설정됐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또 여기 C라는 사람으로부터 A가 돈을 빌리고 C도 채권자야. 저당권 설정 안 했지만 돈 받을 게 있는 사람이야. 그런데 요 A, B 간에 피담보채권을 1억에서 2억으로 증액하려고 그래. 증액하게 되면
증액하게 되면 만약 B는 채권자니까 권리를 증액하게 되면 요 밑에 누군가가 있었을 때 여기에 만약에 근저당권자가 있다. 채권 최고액 1억 D 이런 사람이 있다면 선순위 저당권자의 피담보 채권이 증액되면 D는 등기부에 나와 있는 사람이고 C는 나와 있질 않아. 알았어요? 얘가 채무자 더 채무 증가되면 요 C라는 사람은 좋은 일이야 나쁜 일이야? 돈 받을 끼는 사람 입장에서 얘가 채무가 자꾸 증가하고 있어. 얘한테 좋아요 나빠요? 에? 아니 좀 생각을 해봐요. 에? 지금 내가 여러분이 B야. 아니면 여러분이 요 C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구 얘 A라는 사람 돈 받을 게 있어. 근데 얘가 채무가 자꾸 늘어나고 있어. 그럼 여러분 좋아 나빠? 채무 줄어들어야 좋지. 이게 막 늘어나면 받을 가능성이 자꾸 낮아지잖아요. 그렇지? 그럼 요 B도 마찬가지야. 그러면 여기서 자 1순위 B가 돈 받을 액수가 2호로 증액 올라가 버려. 그러면 요 D는 등기부에 나와 있어. 나와 있지? 동시에 즉 저당권이 설정돼서도 근저당 설정한데 아무 지장이 없어. 양립 가능하다는 얘기야. 그리고 이게 증액되면 얘는 이익을 볼까 손해 볼까? 에? 얘는 손해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 뭐라고 한다? D를 등기상 이해관계. 근데 C는 등기부에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등기부에 C가 없잖아. 얘는 이해가 될 수가 없어요. 손해 봐도. 알았어요? 등기부에 나와 있어야 되고 양립 가능성이 있어야 되고 당해 등기를 함으로써 뭘 한다? 손해를 볼 우려가 있을 때 이런 사람 뭐라고 한다고? 등기상 이해관계. 이런 경우 이해관계 있어 없어? 지금 이런 경우 이해관계 있어 없어? 이거? 에? 있죠. 그럼 선순위를 증액하려면 얘가 누구라고? 이해관계인이요. 그럼 이해관계 요건이 된다면 만약 요건이 안 된다면 이해관계 없는 거니까 문제될 게 없어. 있다면 이 이해관계 요건이 성립했어. 그러면 이 사람의 승낙서가 문제되는 등기들이 4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다? 지금 권리 변경이나 경정 등기의 경우에 이해관계 승낙서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있으면 무슨 등기로 한다고? 부기 등기로. 없으면 뭘 한다고? 주등기로. 또 권리에 대한 말소 등기나 말소 회복 등기 이렇게 말소나 말소 회복 등기할 때도 문제돼. 승낙서 있으면 이때는 등기를 뭐라 한다 했지? 수리하고 없으면 뭐 한다고? 등기를 각하한다 했잖아. 각하. 그러면 여기서 차이가 뭐예요? 권리 변경 경정 등기에서는 이해관계 승낙서가 있든 없든 등기를 한다 안 한다? 한다. 근데 여기서는 승낙서가 있으면 등기를 해주고 없으면 등기를 못 한다는 얘기예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요건이야? 여기는 이해관계 승낙서가 여기는 부기등기 요건이 되는 거야. 부기등기 요건. 승낙서가 있으면 부기등기로 없으면 주등기. 여기선 승낙서 유무는 무슨 요건이다? 등기 수리 요건. 있으면 등기를 하고 없으면 못 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너무 어려운 얘기를 해주나요? 자, 다시 이게 어려운 얘기나 잘 생각해 보세요. 이해관계의 승낙서가 있으면 주등기냐 부기등기냐 이렇게 따지는 건 어디라고? 권리 변경 경정. 이해관계 승낙서가 있으면 등기를 수리해주고 없으면 각하 등기 안 해줘. 이건 어디다? 말소나 말소복 등기. 서로 작용하는 기능이 다르다라고 얘기해 준 거예요. 그러면 다시 3번 문제 와서 이렇게 설명 너무 길게 하면 진도를 못 나가는데 간단하게 넘어가야 되는데 여러분들 반응이 없어. 어떻게 계속 얘기해 준 얘기인데 왜 반응이 없어? 일부러 설명을 다 다시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생각 안 하고 저 혼자 막 설명 끝낼까? 그냥 어느 정도 들은 거 같으면 들었다고 얘기야 설명을 더 하는데 안 하면 계속 기초부터 계속 나가다 보면 진도를 못 나가. 그러니까 저 3번 질문 잘 보세요. 권리 변경이나 경정 똑같아. 이해관계 승낙서 여부는 차이점 뭐라고? 변경은 후발적 사유, 경정은 원시적 사유로 일부가 불차는 거예요. 이때 등기상 이해관계 제3자가 있으면 제3자 승낙을 얻어야 합니까? 얻든 안 하든 상관이 없어. 얻으면 뭐라고? 부기등기로 하고 얻지 않으면 뭐라고? 주등기로 하고 이 차이밖에 없다니까. 얻어도 되고 안 얻어도 돼. 그러니까 이건 얻어야 한다 그러면 틀린단 말이야. 그런데 여기서는 말소나 말소 회복 등기에서는 이해관계 있으면 승낙을 얻어야 한다 그래야 맞는 거야. 승낙을 얻지 못하면 등기를 못하기 때문에. 알았어요? 이 표현을 잘 이해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3번이 틀린 얘기예요. 그 다음 등기된 건물이 멸실된 경우에 건물 소유권 등기 명인만이 멸실 등기 실천하는 것은 아니다. 이건 누구도 할 수 있다는 거야? 이건 누구도? 누구도
이건 앞에서 대위 신청 다 얘기했던 거 대위 신청에서. 자, 원래는 건물이 멸실됐어. 이렇게 건물이 A 소유 건물이 멸실됐다면 누가 이 멸실 등기라는 거야? 소유자가 1개월 이내 멸실 등기를 신청해야 되는데 멸실 등기를 신청해야 되는데 만약 A가 신청하지 않으면 만약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가 문제되는 거야. 이때 비소유 토지 이후에 A라는 사람이 사용 승낙을 받아서 건물 줬었는데 건물이 화재로 전소됐어요. 그러면 누가 멸실 등기해야 된다? 건물 소유권 등기명인 건물 소유자가 1개월 이내 멸실 등기 신청해야 될 의무가 있지만 얘가 이걸 안 해. 그럼 누가 한다고? 이게 대지 소유자가 이 멸실 등기를 뭐 할 수 있다고? 대의 신청. 그러면 대위 신청이 여러 가지 있었지? 제일 많이 배운 게 뭐야? 채권자 대위 신청, 구분 건물 표시 등기 대위 신청. 여기 건물이 멸실됐을 때 대지 소유자가 멸실 등기를 대위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 여기까지 지문에 이미 출제 여러 번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 4번 지문도 건물이 멸실된 경우에는 건물 소유권 등기 명인만이 멸실 등기를 실시하는 것은 아니다. 이 얘기는 뭐야? 대지 소유자가 대위할 수 있는 규정도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다음 그런데 이것도 기출 문제예요. 제가 약간 잘못된 거 편집해서 낸 거기 때문에 이게 내가 독자적으로 만든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기존의 문제를 조금 약간 손을 댄 거기 때문에 다른 말 안 쓴 거지. 5번 지문처럼 등기관이 새로운 권리 등기를 마친 경우에 등기필 정보의 통지를 원하지 않는 권리자에게는 등기필 정보를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 권리자가 나는 등기필 정보 만들어주지 말라라고 요구했으면 안 만들어줘요. 알았어요? 예. 왜냐하면 그 잘못 가지고 있다 나중에 누군가 등기필 정보를 남용해서 내 걸 가지고 다른 일을 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난 만들어주지 말라 하면 안 만들어줄 수 있어. 그래서 3번 문제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거는. 요거 알았죠? 예. 이해관계 개념도 중요하고 이게 어떻게 움직이는가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4번 문제 보세요. 부기 등기에 관한 설명. 그래서 여기 나오면 요거 내용에 따른 분류 중에서 이걸 봤고 요거 형식. 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4번 같은 거예요. 부기 등기에 관한 설명을 틀린 거. 지상권 설정 등기는 부기 등기를 실행한다. 지상권 설정은 각종의 설정은 대부분이 뭐냐? 설정은 대부분이 뭐다? 주등기야. 왜? 독립된 권리가 생기기 때문에. 설정은 둘 다 가능하지만 설정 등기는 대부분보다 주등기가 거의 대부분이야. 근데 뭐도 있다? 부기 등기도 있어. 이것도. 근데 어떤 거? 권리질권. 이건 원리가 소유권에서 처음으로 파생돼서는 권리가 나올 때, 이렇게 나올 때는 이렇게 설정할 때는 이것은 주등기, 독립된 권리가 되는 거야. 지상권이 소유권은 사용수익 권능을 누렸죠. 사용권을 제한하면 용익물권이 생겨. 그럼 여기 지상권이나 전세권 이런 걸 설정해야 되면 독립된 물권이 생겼으니까 독립된 권리가 생겼죠. 독립등기 이게 뭐야? 주등기. 그런데 소유권 이외의 권리 이걸 목적으로 했을 때 여기선 이건 부기등기야. 지상권 이전 또는 지상권 전세권 목적의 저당권 이건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목적했기 때문에 이때는 부기등기가 되는 거예요. 원리는 그래요. 그렇지만 일단 지상권 설정하면 주등기로 가. 주등기. 환매권 이전 등기는 자 환매 특약 등기 항상 뭐라고 했어 아까? 부기등기로 한다 했지. 그럼 환매권 이전은 부기등기에 대한 부기등기 이렇게 주등기에 가지번호 붙인 게 이게 부기등기인데 여기에 다시 또 붙인 거 이걸 뭐라고 표현한다? 부기등기 역시 부기등기입니다. 부기등기로 해주고 자 디귿번 권리 변경 등기는 등기상 이해관계 승낙을 얻으면 여기 권리 변경 등기는 승낙서를 얻으면 뭐로 온다고? 부기등기로. 그 다음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대한 처분 제한 등기는 부기등기. 여기서 아까 처분 제한 등기 이게 뭐라고? 가압류 가처분 등기 같은 이런 처분 제한 등기는 소유권을 목적으로 했으면 이걸 처분 제한 등기라고 했어요. 처분 제한 등기는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면 주등기,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면 부기등기라고 했죠. 그 다음에 한 개의 주등기에 여러 개의 부기등기가 있으면 그 부기등기 상호간의 순위는 동일한 게 아니라 그 부기등기 선후에 따라간다. 예를 들어서 여기 부기등기 2번에 부기 1호, 2번에 부기 2호가 있다. 요 부기등기 순위는 주등기 순위를 따라가면 된다.
요 주등기에 붙어 있는 거니까. 그러나 부기등기 상호 간에는 앞선 게 즉 1번, 2번보다 앞선다는 거야. 똑같은 게 아니고. 자, 똘마니 하나에 여기 두목이 있고 똘마니가 여러 명 있어. 이 똘마니도 주인에 딸려 있지. 그러니까 부기등기는 주등기를 따라가지만 똘마들끼리는 먼저 들어오는 놈이 우선이야. 이런 얘기예요. 선우를 따라간다는 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예. 그래서 부기등기 상호 간에는 그 전후 선후에 의하는 거지 똑같은 게 아니야. 똑같다면 요 밑에 누가 들어오겠어? 다들 똑같아. 자, 그래서 요 미음번도 틀린 겁니다. 그래서 기역과 미음 두 개가 틀린 겁니다. 그 다음 5번 문제 보세요. 다음 중 내용에 의한 분류가 아니고 여기서 보세요. 크게 대상, 내용, 형식, 효력 중에 내용에 의한 분류가 아닌 걸 찾아라. 기준을 잘 보란 말이에요. 기입등기, 예비등기, 변경등기, 경정등기, 회복등기. 자, 예비등기는 뭐였다는 분류? 효력에 의한 분류지. 예비등기 속에는 뭐가 있다고? 가등기가 들어가 있으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네, 그렇게 큰 기준을 잘 보시고 6번도 역시 작년 문제인데 보세요. 부기등기 할상이 아닌 걸 찾아라. 저당권 이전, 소유권 이외 이전 등기 다 부기등기. 전전세권, 전세권을 목적 여기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여기 전세권을 목적으로 전전세. 그러니까 이건 부기등기야.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목적했기 때문에 지상권 그다음 부동산 표시 변경. 표시 변경은 등기부 어디라고? 표제부. 표제부는 다 뭐야 이거? 항상 주등기야. 표제부는 언제나 주등기. 등기부 표제부는 1개월 신청 의무가 있고 그 다음에 등기 형식을 물어보면 언제나 뭐라고? 주등기. 표제부엔 부기등기 자체가 없어요. 그 다음 지상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 아까 이 저당권은 소유권 목적이면 주등기요 지상 전세권 목적이면 부기등기다라고 얘기해 줬어요. 소유권 이외의 관련된 처분제한. 여기 처분제한 등기도 이 처분제한 등기도 소유권 목적이면 주등기, 소유권 이외의 권리 목적이면 부기등기. 그렇죠? 그래서 6번에 3번 부동산 표시 변경 표제부에 하는 등기가 항상 주등기가 된 거예요. 그 다음 7번 문제. 7번 문제 보세요. 첫째 7번. 자, 이해관계 이렇게 기출문제도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제3자 이해관계 제3자 승낙이 없으면 부기등기 아닌 주등기. 말 굉장히 복잡하겠지. 이해관계 승낙이 없으면 주등기로 하는 걸 찾아봐라. 뭐예요 이게? 요거 이해관계 승낙이 있으면 부기등기 없으면 주등기니까 이거 권리 변경이나 경정을 찾으라는 거야. 그 내용 중에 지문 중에 권리 변경, 권리 경정 이런 걸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1번 소유자 주소 바뀌었어. 이건 뭐 등기 명인 표시 변경. 권리 변경이 아니지? 그러니까 항상 부기등기야. 등기 명인 표시 변경 항상 부기등기. 근저당권을 갑에서로 이전한다? 이건 뭐야? 근저당권 이전. 권리 이전 등기지? 권리 이전이야, 이전. 소유권 이외의 권리 이전이니까 항상 부기등기. 전세금을 9천만에서 1억으로 증액합니다. 이게 뭐야? 권리 변경이야, 권리 변경. 권리 변경. 증액하면 후순위권자 손해보지? 이해관계인입니다. 승낙서가 있어야만 부기등기, 없으면 주등기로 해야 돼. 그래서 권리 변경 등기에 해당되는 건 7번에 3번만 해당되고 4번 같이 등기원인의 권리 소멸하고 하는 약정이 있을 때 이거 뭐야? 특약사항이지. 특약 등기는 항상 뭐로 온다고? 부기등기로. 질권의 효력을 저당권에 미치도록 하는 권리질권 이것도 뭐로 온다고? 항상 부기등기입니다. 그래서 7번에 등기 형식 물어봤을 때 3번만이 권리 변경으로서 승낙서가 없으면 주등기로 하게 돼 있어요. 그다음 8번 문제. 가등기 틀린 거. 가등기는 이건 강론에 또 나옵니다. 여기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보면 되는데 부동산 물권 변동을 목적으로 한 청구권을 보존할 때 하는 등기인데 이 가등기는 본등기의 순위 보존의 효력을 가질 뿐 본등기를 한 경우 물권 변동은 가등기 시로 소급하는 게 아니다. 그렇죠? 물권 변동은 언제 생긴다고? 본등기한 때. 순위만 언제? 가등기 시 기준. 그래서 일반적으로 종국 등기는 효력 발생 시점과 순위 확정된 시점 같지만 요 가등기 차이가 뭐냐? 가등기를 해놓으면 요때 뭐가 된다? 장차하게 될 순위만 보존해놔. 그래서 소유자는 물권 변동이 안 생겼으니까 각종 처분행위를 할 수 있다고 했어요. 이 가등기권자가 나중에 본등기를 해버리면 요때 실체법상 효력인 물권 변동 효력이 요때 생긴다. 물권 변동 언제 생긴다고? 본등기했을 때. 다만 그 순위는 어디 기준한다고? 요 가등기 시기준. 물권 변동은 본등기한 때, 순위는 가등기 시기준. 요 차이가 있어요. 요걸 꼭 기억하라겠죠. 그다음 3번 가등기에게서 본등기가 격려되면
가등기 후 본등기 전의 제3취득자의 등기는 등기관에서 직권말소. 일반적으로 소유권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했으면 요 중간 처분 등기는 원칙적으로 직권말소 되는 겁니다. 원칙 직권말소. 그 다음에 수인이 가등기 권자 중 일부 사람이 지분만 본등기를 할 수가 없는 게 아니라 이건 할 수가 있다 했지. 그래서 요거 항상 나오는 거 지분만 조금 이따 또 할 거야. 지분만 전원 명의. 이 중에 꼭 기억할 게 세 가지 꼭 기억해 주라겠죠. 어떤 거? 소유권 보존 등기는 전원 명의로 해야 되고, 그 다음 상속 등기도 지분만 할 수 없고 전원 명의로,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는 뭐만 된다? 지분만 되고 이게 안 된다 했지. 요건 꼭 기억해 주라. 안 되는 건 29 제2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일 때 각하됩니다. 4번이 틀렸고 5번 같이 가등기 신청세, 가등기 의무자의 승낙서나 가등기 가처분 명령 정보를 첨부하면 단독 신청, 특히 가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원래 공동 신청 원칙이지만 이것은 원칙이 공동 신청이다. 공동. 그런데 단독 신청의 특례 예외가 있어. 단독 신청. 요 단독 신청할 수 있는 거 두 가지. 이게 바로 의무자의 승낙서나 가등기 가처분 명령. 요 가등기 가처분 명령. 요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특히 어떤 거 밑에 요거 가등기 가처분 명령 정보를 첨부해서, 이 가등기 가처분 명령이라는 것은 법원 재판 받은 거, 이게 재판 판결문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재판의 결론이 판결, 그 다음에 결정, 명령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가등기 가처분 명령은 이건 재판을 판결 받은 것 같은 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독 신청할 수 있는 특별 규정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가등기는 원래 공동으로 신청하는 거지만 이것도 단독 신청의 특별 규정이 두 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요 가등기 가처분 명령이 시험에 자주 나오고, 이건 가등기 가처분 명령 나오면 단독으로 신청한다 이렇게 해야지, 촉탁이라는 말씀에 절차의 개시 중 촉탁 등기 아니고 단독 신청, 이걸 주의하라고 했어요. 그 다음 9번 문제 봅니다. 우리나라 현행 부동산 등기 문제점을 볼 수 없는 거. 첫째, 등기부가 이원화됐다 있고, 그 다음에 등기부와 대장이 이원화돼서 불일치 않는 경우가 있다 있고, 그 다음에 등기 추정력이나 가등기 효력에 대한 실체법성, 민법상 효력 규정이 미비하다 있습니다. 등기관의 심사권이 형식적인 심사 권한만 있기 때문에 부실 등기, 허위 등기 가능성이 있다 했어요. 그 다음 등기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진정한 권리자 보호가 문제되는 게 아니라 공신력을 부정한 이유가 진정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공신력을 부정한 거야. 그럼 공신력을 부정하는 데 따른 문제점 뭐라고 했어요? 문제점. 공신력을 부정하면 왜 공신력을 부정한다 했지? 여러분들 이건 뭐 암기하려고 하지 말고 이해만 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등기를 믿고 거래했을 때 보호해주지 않는다 했어요. 왜? 예를 들어서 여러분 명이 내 아파트가 있는데 어느 놈이 서류 위조에 자기 앞으로 가져갔어. 이렇게 위조해서 자기 앞으로 가져가서 이걸 팔아먹었어. 그럼 씨는 이거 믿고 거래, 이걸 신뢰 등기를 믿고 취득했으면 등기 해갔더니, 여러분 거래 상대방이야. 상대방. 이 상대방은 이 등기를 믿고 거래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A는 거래 한 번 갔는데 자기 걸 얘가 서류 위조 갖다 등기가 팔아먹었단 말이에요. 그럼 얘가 누구야? 이게 진정 권리자. 얘가 누구야? 거래 상대방. 그럼 누굴 보여줘야 돼? 누굴 보여줘야 돼? 난 자고 났더니 어떤 놈이 서류 위조 팔아먹었어. 누굴 보여줘야 돼? 진정한 소유자를 보여야 돼? 얘를 C를 보여줘야 돼? 이 사람도 억울하고 나도 억울해. 둘 다. 누굴 보여줘야 돼 그러면? 둘 다 보고 못하잖아요. 국가가 그럼 부동산 다 하나씩 가지고 다 나눠주면 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지? 그러니까 누구 하나 손해본단 말이야. 누가 손해보는 거야? 누구야? 누굴 희생시켜야 돼? 생각해보세요. 누구 희생시켜야 돼? 여러분이 C하다 내가 희생돼야 되는 거야. 왜? 내가 잘못 보고 사기꾼을 믿고 거래했잖아요. 알았어요? 그럼 얘를 희생시키려니까 어떻게 해야 돼? 여기를 보호해야 되지. 그러니까 누구? 이 등기를 믿고 거래해서 이거 신뢰를 보호하지 않는다 해야 되는 거야. 이게 뭐야? 공신력을 부정한다는 얘기야. 그러면 공신력 부정하는 것은 누구를 보호하기 위한 거야? 진정한 소유자를 보호해 주려니까 공신력을 부정한 거야. 그럼 문제점 뭐야? 얘가 손해본단 말이야. 거래 상대방이. 이게 문제점이지 진정한 소유자 보호가 문제점이 아니라 여기 상대방의 이익. 그래서 자, 거래 상대방 보호가 문제되는 거지 진정한 권리자 보호가 문제되는 게 아니다 얘기입니다. 그 다음 10번 문제 보세요. 옳지 않은 거. 자, 1번 등기록 중 표제부에 10번까지 하고 여기가 여기까지 하고 좀 쉬겠습니다. 등기록 중 표제부에 기록된 등기는 이게 뭐예요? 여기 사시등기. 표제부가 여기 사시등기, 갑군할과 권리등기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등기 추정력이 인정된 경우에 등기 내용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 책임이 있다. 추정력이라는 것은 등기 효력 중에서 추정적 효력을 말하는 겁니다. 입증은 부정하는 자, 그 다음 주장자, 상대방, 다 같은 말이지? 원고 다 똑같은 말이라겠어요. 이 주장자 입증 책임이 있다 있고 등기자는 입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입 등기 새로운 등기 원회에서 새로운 이 등기부에 기록하는 보존 등기와 각종의 이전 등기 설정 등기를 말하고 변경 등기란 신청인 또는 등기관이 착오로 등기 불일치를 시정한 등기다. 이 착오 문제가 나면 어디로 간다 했지? 착오 요거 경정 원시적인 착오나 유루 착오 문제 나면 처음부터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경정 등기라고 그래요. 변경 등기는 후발적 사유로 일불일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착오나 빠트림 나오면 전부 다 경정으로 가야 돼. 경정. 3번이 틀렸습니다. 4번 부기등기란 기존 등기와 동일 연장이 등기거나 기존 등기와 동일한 수준을 갖는 등기로서 기존 주등기 등기번호에 가지번호를 붙여서 사용하는 등기를 우리가 부기등기라고 했고 구분검을 표시에 관한 사항도 독립된 등기사항이 될 수 있다. 여기에 해당되는 게 뭐라고 했지? 구분검을 표시에 관한 사항 독립된 등기가 되는 거 대표적으로 뭐라고 했어요? 규약상 공용 부분. 여기서 규약상 공용 부분은 등기법상 규약상 공용 부분은 뭐만 만들었다? 표제부밖에 없어. 등기부가 표제부만 있어. 갑굴고 없어. 이걸 사시 등기가 독립된 등기로 인정되는 경우다. 이렇게 해줬죠. 사시 등기가 독립된 등기로 인정된다. 표제부만 있는 등기부가 있다. 요거 구분검을 규약상 공용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아파트? 뭐가 있다 했지? 관리실이나 노인정 이런 거. 이게 다 규약상 공용 부분이야. 이런 건 등기부가 뭐로 만들었다? 표제부만 있어. 갑부나 일구가 없어요. 이렇게 내용을 요 말을 뭐라고 한다? 사실이 등기가 독립된 등기로 인정되는 경우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